자,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 작성 마법사 과정 중에서 제1과정인 공인중개사의 실무 기초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끝나고 두 번째 과정은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실무와 특약 작성법 이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정으로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가장 중개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금지 행위를 피해가는 방법, 그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재로는 18페이지입니다. 교재 18페이지 제2장 중개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함에 있어서 중개의 객관이라고 해서 중개 실무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중개 실무의 제일 마지막 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있을 때 이제 매도인이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의뢰를 하러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우리에게 내놓는 게 이제 부동산 물건이죠. 물건을 내놓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이 그 중개 의뢰를 할 때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뢰인이 공인중개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게 의뢰인으로부터 파악이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매도 의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승낙이라는 걸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중개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중개 계약이죠. 중개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는 항상 중개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계약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중개 의뢰를 받았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이 중개 의뢰 받은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물건에 대해서 분석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안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물건 분석조사를 완벽하게 해야만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즉, 공인중개사는 저는 이제 딜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잘 팔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분석 조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만들 때는 공인중개사가 이 그 물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는 것은 의뢰인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 분석 조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물건 분석 조사서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제 광고를 해야 되겠죠. 자, 광고는 포털 사이트에 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 거래정보망에 이렇게 등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재가 되면 이제 이 매도인이 의뢰한 부동산이 이렇게 광고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 또는 임차인들이 똑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중개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이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수 의뢰 또는 임차인이 임차 의뢰를 하러 왔을 때 이 공인중개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첫 번째,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당연히 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 물건을 브리핑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의뢰인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이 손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타인이 가진, 즉 다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반드시 이 물건을 다 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이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거래를 성사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창업하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지역 가맹점이 있는 이제 지역 모임이죠. 무슨 해 이렇게 이제 조직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물건을 잘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건을 확보할 수가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냐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물건이 없거든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물건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죠? 없다 보니까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항상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한 이후에 거래 정보만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올려놨던 이 물건을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의뢰인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동거래로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창업했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광고를 하기 위한 물건 분석 조사서가 있고, 이 물건 분석 조사서를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브리핑을. 자,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이 매도인에 대한 청약인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매수자가 그 물건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도인도 사무실로 나오죠. 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모여서 이제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합의 과정입니다. 뭐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 거래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이 합의를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데 이 합의는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를 모르니까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계약 체결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계약 체결 권한, 그 다음에 매수인의 계약 체결 권한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권리변동의 주체라는, 권리능력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자라는 개념이 달라지는데요. 이
계약 체결 권한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자. 법률행위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자는 당연히 의사능력이라든지 법률행위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특히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을 하고 다 갖추어야만이 그 다음에 거래 조건, 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 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합의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를 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그 과정에서는 이걸 거래 조건 합의서다 이렇게 해서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당사자한테 두 분이 합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죠.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합의를 해야 될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그러면은 당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한 내용이 결국은 각 당사자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채무라고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법상으로는 이걸 우리가 급부다라고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의무가 다 달라지는 거죠. 자기 의무냐, 아니면 부자기 의무냐, 아니면은 하는 의무냐, 또는 이제 주는 의무냐,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약은 반드시 이행이 되고 나중에 계약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랬을 때는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 이제 작성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전문가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계약서 작성 마법사 과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 작성 전문가가 돼야만이 의뢰인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요. 특히 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서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서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주면 당연히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고 중개보수도 잘 주겠죠. 따라서 이 계약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방지 기능이요. 중개사고를 100% 이렇게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100% 방지하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이제 결국 분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분쟁을 우리가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완벽하게 충족해 줘야 되는 게 이 계약서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건 한 장짜리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쓰고 중개보수로 거액의 중개보수를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공인중개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달라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뭐 반값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갖춰야 될 조건은 이겁니다. 계약서 작성 전문가가 되어라. 솔직히 저는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한테 아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또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인중개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제가 가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제 계약 내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성할 줄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의뢰인들이 계약서 작성 요구를 의뢰를 해서 요즘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작성은 절대로 한 장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간 그런 이제 계약서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관행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 정확하게는 이렇죠. 공인중개사가 매수 또는 임차인에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자, 브리핑을 한다는 소리는 확인 설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확인 설명을 완벽하게 하고 나중에 이거를 완벽하게 확인 설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단계고, 여기는 확인 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확인 설명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확인 설명서를 집중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인 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해 놔야만이 나중에 의뢰인들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확인 설명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를 잘못 작성했다. 근데 의뢰인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당한다는 거예요. 행정처분 중에서 주로 이제 과태료 처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의뢰인들이 이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의 중개 업무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뭐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물건 분석 조사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 분석 조사서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여기다가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될 게 계약 체결 권한 서류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권한 서류는 반드시 이 계약서에다가 첨부를 해서 누구한테 교부를 해야 되느냐? 권리취득자한테 지급합니다. 권리취득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죠. 매수인하고 임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임차인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또는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상대방은 나는 적법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계약 체결 권한 서류는 권리 취득자에게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 이런 계약 체결 권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매도 또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항상 계약 체결 권한 서류는 이 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항상 권리 취득자에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일 때는 당연히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 신고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거래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동안 기다리다가 보면은 나중에 기간을
이제 지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 신고는 반드시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도 당연히 이렇게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끝났습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과 매도인과 이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서 정해진 의무죠, 의무. 이 의무를 서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 이행은 각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여기를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공인중개사는 아까 매수인 쪽 공인중개사 또는 매도인 쪽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죠. 그래서 계약상 그 책임에 의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계약상 책임에 의해서 계속 의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의무 이행을 중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통지해야 될 때는 통지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들이 이렇게 신의측상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의무는 이렇게 중개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그 기초적인 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고, 잔금 이행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동시행 관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고 부동산을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명도 서류를 가지고 이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은 등기 권리증을 이렇게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임대차일 때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 딱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뭐냐면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무 이행이 완료가 되면 이 계약 관계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계약 관계는 소멸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일 때는 당연히 이 이행이 완료돼야지 그 다음에 당연히 임차인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즉 계약이 이행이 돼야만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걸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임차권에 대해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건 계약이 이렇게 이행이 돼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때 또는 그 전 단계인 중개 실무를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